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련 최강의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변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고쳐 못 쓴다. 뭐 이런 말이죠. 네. 사람 못 고쳤습니까? 이제 성격은 안 변하고요. 성격은 안 변한다. 네. 성품은 변하죠. 성품은 변한다. 네. 성격과 성품이 다른가요? 성격은 타고난 기질. 타고난 기질. 네. 기질의 정의 자체가 타고났다는 이제 같은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타고나죠. 그렇군요. 네. 이거는 못 고친다. 네. 이거는 일종의 이제 DNA 같은. 네, 그렇죠. 이제 고칠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체질이군요. 우리가 네, 뭐 네.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체질 같은 거. 네. 그래서 상당히 신체 지표라고 해서 불이에요, 목이에요, 뭐 이런 거죠. 네. 약간 신체적인 어떤 그 징후들이 다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태아 시절에 어떤 그 호르몬의 분비를 위주로 받았느냐. 네. 뭐 그런 가설들도 있고요. 상당히 또 지금 데이터들은 뭐 입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안 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곳에 가면 알러지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해외 이민을 가서 네네. 다시 돌아오니 알러지가 생겼다. 네네. 그다음에 어떤 곳에 가면 뭐 머리에 열이 많이 났는데 그 뭐 머리에 열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가 네.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태어나서 수십만 년 동안 그 좁은 영역에서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 어떤 대학 교수가 실제로 동부에서 제가 있는 그 텍사스 제가 공부하던 예. 텍사스 대학으로 왔는데 너무 그 알러지가 심해서 버지니아로 옮겨갔어요.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곳이 너무 쾌적한 곳이라는 건 아는데 예.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는 예. 근데 알러지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못 견디다가 버지니아로 가니까 또 말짱해지죠.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엘러지 그럼요. 앓으시는 분들 그럼요. 그런 게 네네. 있어. 예. 그래서 기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성격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인이 어떻다. 그렇죠. 추운 데 사는 유럽인들이 어떻다 이런 게. 그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전부 다 북유럽이고 예술가들은 전부 다 남유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러네요. 게 기질적인 것을 환경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좀 다른 지역과 다른 성격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문제는 성품 아까 말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성격을 바꾼다는 건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자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처럼 어렵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있죠. 운영체제가 있고. 예. 네, 그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죠. 같은 컴퓨터라도 이렇게 조금 잘 쓴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쓰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체제랑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면서 컴퓨터가 잘 돌아가고 어떤 분들은 좀 안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격에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의 타고나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 성격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회적인 능력을 얹은 걸 성품이라 그래요. 이건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성격에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자질을 얹은 게 그렇죠. 그게 성품이다.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 다양한 사람들도 아우르는 뭐 포용성, 뭐 이런 것들이 그게 꼭 자기의 진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네. 네, 처음에는 좀 맞듣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포용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는 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면 자기 성격의 장점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걸 저희들이 성숙한 삶.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똑같은 성격인데 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회적 노하우나 네.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치를 잘 못 가지게 되면 자기 성격에 단점을 주로 보여주고 사는데 그런데 그게 그 단점이 극대화될 때가 바로 뭐냐 자기가 권력자 혹은 힘을 많이 가졌을 때 오히려 그게 툭툭하고 튀어나오게 되죠. 권력자가 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높은 네. 사람이 됐다든가 예. 이럴 때 되면 갑자기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장이었을 때는 잘 안 나오던 게 예. 임원이 되면서 갑자기 불쑥하고 자기의 어떤 그 미성숙한 측면들이 나오기가 좋아지는 게 예. 왜냐하면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원 되기 전까지는 전혀 안 그랬던 분이 예. 갑자기 그렇게 변하네. 예. 라고 하는 건 사람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안 변한다고 했는데 또 변한다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성격은 그대로 있는 건데 예. 그 사람의 사회적 성품이 그에 걸맞지 못한 거죠. 제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배웠던 거는 이게 어떤 이 정치적 성격하고는 좀 다른데 네, 정치적 네, 네. 성향이 유소년기의 대부분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대부분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거의 안 바뀐다. 네, 네. 이것도 성격이나 성품은 좀 다를 것 같고 성격도 비슷합니까? 아까 그 굉장히 네, 네. DNA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성격은? 그러니까 예. 왜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분, 예. 그다음에 약간 진보적이거나 개방적인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타고나는 자기의 성격적인 측면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예. 이제 거의 정해지죠. 거의 정해지는 네네네. 거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게 진보, 개방, 뭐 보수 이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자유적인 예. 네,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측면이 20살 이전에 거의 확립된다. 20살 이전이죠. 네네. 자, 그런데 그건 예. 분명한데 그건 성격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 똑같이 나는 진보, 나는 보수, 나는 뭐 자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예. 거기서부터 사회적 성품은 이제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갈고 다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더 늦게 그럼요. 아르바이트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실 때 네. 정말 나랑 정치적인 어떤 혹은 뭐 약간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쉽게 친해지죠. 그렇죠. 네, 쉽게 친해지는데 네. 지금 이제 50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50대에 들어가니까. 아니, 그렇죠. 네. 다 아실 것 네, 같은데. 이거 벌써 30년 동안 이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관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그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많이 싸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품의 문제가 된 거예요. 성품에 대한 문제가. 네. 그래서 매파는 매파끼리 싸우고 네. 그다음에 비둘기파는 비둘기파끼리 더 잘 싸운다. 그러네. 라는 이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이 만날 때 친해질 때 처음에 가까워질 때는 그런 관점 성격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네. 그게 지나서 그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고 예.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다음부터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진보라고 해서 진보, 네. 내가 보수라고 해서 보수.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중에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보수 중에서 그렇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게 좋은 정치. 그래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 훨씬. 그래야만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윈윈이 된다. 윈윈이 된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성품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에 대한 고려가 되게 중요해요. 타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성품이 필요 없는 건 나 혼자 무인도에 살 때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성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나 아니면 타인의 존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적인 속성인데 네. 그 기본적인 속성이 타인이 존재할 때 어떻게 표출되고 그리고 타인의 성격과 내 성격을 어떻게 맞춰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네. 할 때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나의 힘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는 권한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성격대로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드는데 야 오히려 자리가 사람 만든다더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 찬사에 가까운 얘기를 또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있죠.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내가 가진 이 힘과 내가 가진 이 권한으로 어떻게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 예. 혹은 그 사람들을 도울까 네. 사회에 기여할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이제 뭐 함께 살면서 할 때도 자녀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는 고쳐줄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성격은 못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성품은 그럼요. 이렇게 좀 개선시킬 수 네네. 있겠네. 제가 제 딸이 첫째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 이제 옛날엔 반장이라 그랬지만 요즘 학급 회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아. 정말 뚜렷이 구분되는 두 분의 부모님, 제 딸아이의 친구들이죠. 그 부모님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학급의 회장이 됐어요. 예. 근데 그 부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절대로 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해. 너는 학급 회장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에 있어서 힘을 강조하는 거죠. 엄석대는 엄석대. 네네. 이문열의 일그러진 네네. 영웅의 엄석대. 그런데 또 다른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은.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참 이제 제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인데도 예. 참 흐뭇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학급 회장 됐으니까 소위 말하는 외롭게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친구가 없도록 많이 도와줘. 배려해라. 네, 그러니까 그 힘으로 배려해라. 근데 이게 첫 번째가 훨씬 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득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수명도 길어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 오히려 내 아이를 강하고 그다음에 더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길은 그렇죠. 두 번째 부모가 되는 길이죠. 배려하고 협력 잘하는 아이로 그렇죠. 만드는 거. 특히 언제 힘을 가졌을 때 아이가. 특히 힘을 가졌을 때.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아이인데 예. 한 친구는 자꾸 남들에게 뭐라고 하는 약간 나르시시즘 같은 아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옆에서 지켜봤더니. 예. 근데 그 두 번째 그 부모님의 아이는 점점 더 자존감이 높은 애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존력이 더 좋아지면서 벌써 대학생이 됐는데도 20대 초반인데도 확연히 다른 두 길을 갑니다.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말 공부 중요한 잘해서 일이죠. 뭐예요? 네. 공부가 뭐 얼마나 중요해. 성적이.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취업은 잘해야 되겠죠. 네. 체육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사람이 그 성격을 부모도 자식을 변화시키기 힘든데 뭐 언론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내가 뭔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극적으로 변할 거야라는 어마어마한 그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변화하기는 굉장히 지난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변화해야 돼요. 그 말의 정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향적인데 좀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요. 아무리 연구도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한 번 변하는 거 거의 소용없고 본인만 힘들다. 그렇지.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소리 조금 더 크게 하기. 그다음에 옆집 이웃에게 살짝 먼저 인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를 내가 감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를 조금씩 여러 번 하는 게 사실은 조금만 지나도 쌓여서 굉장히 나의 그 반대편 성격에 있는 장점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렇죠. 최고로 좋은 방법이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그럼요. 맥락이네요. 예. 분명한 건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성격을 프로파일링하니까 사이코패틱한 측면이 그렇게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사이코패스는 아니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고 예. 그렇죠. 심지어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그래도 이거는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예. 나의 사회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예. 같은 성격인데도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도 대통령까지 간 적이 있고요. 예. 심지어는 그걸 못 가지게 된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가더라. 이런 연구들도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로 쭉 수월하다가 매성 휴게소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지는